문재인 정부 안보 위기 초래, 헌정질서 유린, 탄핵 사유. 이제 점점 이제 앞전까지는 이제 군사적인 이제 옵션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있는데 이제 정치적 옵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임종석하고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훈지검장은 내란죄 국가기밀 누설죄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단체들이 이제 고발을 했는데 와 이게 이제 이게 전쟁이 붙은 겁니다. 이 사람 친이계거든요. 전라도거든요. 어디 출신이에요? 뭐 학교 같은 것들? 광주일군가 그럴 거예요. 다 그쪽 계열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이게 친이계가 이렇게 움직이나 이 사람도 운동권 출신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뒤에서 미국이 사주를 했다는 거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군사적으로 저렇게 이게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런 화두를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뭐 좌파들이 계속 와글와글하고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는 거죠. 공론화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권하고 북한하고 이제 내통한 것들이 한 개 한 개씩 터질 겁니다. 이제 뭐 다른 쪽에서 한 개 한 개씩 터질 거라고. 그거 하고 이제 그 검찰도 지금 뭐 저 전병헌 뭐 또 뭐 수사한다고 뭐 계속 그러고 하니까 이제 그 검찰 미국의 통제를 받는 검찰들도 이제 뭐 하나씩 잡아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 어디서 많이 본 매체인데요. 스팸 뉴스. 네. 우리가 이 한강동 예비역 소장님이란 분이 이제 그 기사를 쓴 게 기고문을 쓴 게 있는데 북한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는 조선은행에서 나온 그 화폐를 북한과 남쪽이 공동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7년 12월 1일 날 북한이 비밀화폐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북한에서 용도 폐기된 그런 화폐들이 남한에 대량으로 이 공작 자금으로 뿌려졌다는 거죠. 왜요? 그때는 남한과 북한이 화폐 같았어요? 그 전에 같았대요. 이게 47년 12월 1일 이후로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권을 갖다가 한국에다 공작 자금으로 이 어선을 통해 가지고 그때도 흥진호가 있었나? 그때도 흥진호가 있었나 봐. 어선을 통해 가지고 뿌리고 이 돈으로 간첩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언론사 10개 넘게 세우고 이렇게 뭐 반미 이런 작업들을 다 정치인들 매수하고 이런 작업. 언론사를 세웠다고요? 네. 성기장도 같이 성씨인데 어떻게 우리 이 언론사 이 언론사? 그거는 아니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사랑해. 내가 쓸 거야. CIA 나 편지 쓸 거야. 조사해야 된다는 거. 뭐 그래가지고 그 뭐 이 그런 엄청난 자금들이 이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뿌려졌고 그 자금들이 4.3 사건, 뭐 울릉도 간첩단 사건, 뭐 저 그런 한국의 이상한 활동들이 벌어진 거에 이 기반이 됐다는 거죠. 네,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쭉 찾아봤어요.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 1997년 5월 26일 노동신문 2면 특집 보도입니다.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제 눈에 이름만 보이죠? 같은 성씨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림정이라는 거는 이 임시정부입니다. 임정 계열의 반일 독립운동자로서 남조선에 기욱한 성시백 동지는 서울 장안에서 여러 상사를 움직이는 부유한 상인이 되어 활동하였다. 이래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 공작을 했는지를 대서특필을 해놨어요. 그리고 정력적인 투쟁과 비상한 노력으로 그는 빠른 시일 안에 우익 및 중간정당 단체들 그리고 미군 정청과 적의 통치수뇌부 괴뢰경찰과 첩보대 괴뢰본부 심지어는 괴뢰 제외 대표부들에까지 산하조를 꾸려놨다.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뭐 군 경찰 할 거 뭐 정당 할 거 없이 다 매수했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 그 뭐 지하 혁명 조직을 미제 식민지하에 남조선 땅에 깊숙이 뿌리를 박게 했다. 이래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조선 중앙일보를 창간하는 데 이어 광명일보 비롯한 10종류가 되는 신문들을 경영하여 선전 공작에 이용하였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첩보 활동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남조선의 중간정당 단체들 가운데서 제일 영향력이 강한 근로인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을 포섭하기 위한데
힘을 돌려 4개 정당을 통일전선에 합류시켰다. 그 당시에 정당 5개 중에 4개가 북한 편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오. 정치 공작 자금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5개 정당을 처음에는 5개 정당을, 다음에는 10개 정당과 그 산하 14개 단체들까지 통일전선에 망라시켜 13개 정당 협의회까지 결성하게 되었다. 이래 되십니다. 그때 그 통일 이후에 찬탁, 신탁 반대 등등 하면서 한국이 혼란스러운데, 그 남한에서도 남한 단독 임시정부 단독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쭉 보시면은 13개 정당협의회에서 유엔 임시 조선위원단 문제를 토의 규탄하고 유엔 총회 의장 앞으로 항임을 보내 유엔의 헌장에 맞게 국제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용의가 있다면 조선인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유엔 임시 조선단을 지체 없이 끌어내 가야 한다는 것을 단호히 요구함으로써 국제적인 여론과 규탄에 불러일으키게 했다. 그러니까 한국 국회가 유엔을 비난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공작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는 결과 미제의 유엔 임시 조선위원단은 밖으로부터 얻어맞고 내부로부터 와야 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었으면 미제의 골칫거리고 대우받았다. 북한의 공작이 성공했다는 걸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시백 동지와 김구 선생과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 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부터 이제 어떻게 김구 선생하고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었는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임정의 인사들하고도 다 북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관계로 하여 성시백 동지는 김구 선생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분인데 김일성 장군님을 직접 찾아뵈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북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 자주 역량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대표자들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인데 이것을 성사되기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그의 말을 듣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자네 말에는 반박할 여지가 하나도 없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이라면 무조건 경허시하며 적으로 규정한 이 김구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반박할 리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포섭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고 쭉 이야기하다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선생님이 결단을 내시어 북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의 신의 노릇을 하는 이승만과 손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북에 들어가서 김일성 장군과 마주 앉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군. 자네는 김일성 장군을 신봉하고 있군. 알겠네. 내 알아서 용단을 내리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대화가 김일성한테 보고가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특사를 보내는데 이 성시백이라는 간첩이 특사로 내려와가지고 이 김일성을 김구 선생을 면담하고 이 사람을 이제 북송을 해가지고 그때 북한에 갔는데 아마 그때 김일성을 못 만났을 거예요. 예. 못 만났다고요? 예. 나 못 만난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좌파들이 김구 선생을 갖다가 추앙하고 띄우고 하는 이유가 이 북한하고 연관이 이렇게 포섭돼가지고 활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김구 선생이 어떻게 포섭됐는지 아시겠죠? 이 제가 쓴 게 아니고 북한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김구 선생을 포섭했다고 노동신문에다가 기사를 써놓은 겁니다. 이거. 그리고 성시백 동지는 1948년 4월부터 남조선 계례국회 공작에 힘을 넣었다. 계례국회 안에서는 각양각색의 분파들이 있었다. 이러한 분파와 그들 간의 싸움을 이용하여 우선 국회 안에 민족적 감정과 반미의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포섭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여기에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포섭하여 반괴뢰 세력을 형사하기 위한 공작을 대담하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국회 부의장과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정치 포섭하는 데 성공한 성시백 동지는 그들로 하여금 국회 연단에서 왜군 철회 요청과 이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남북 화평 통일안을 발표해 함으로써 미제와 남조선 계례도당을 수세에 궁지에 몰아놓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임을 안겨주었다. 이러니까 1975년 대한영감이라는 이 잡지인가 봐요. 그러니까 배후에는 성시백이 움직였다. 그는 마침내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을 포섭하여 남조선 정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국회는 갈수록 변색되어 우리의 국회가 아닌 남의 국회로 멀어져 갔다. 50년대 60년대 공작이 이렇게 집요하게
했는데 그 공작 바탕에는 북한에서 이 없어진 그 국권 화폐가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언제 화폐 개혁을 하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화폐 개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북한 애들이 조금 뭐 그렇게 돈으로 구워 삼는 거는 좀 줄어드는데 이렇게 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포섭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은 사실 지금 이미 한국은 적화 통일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있어. 성시백 동지는 미제의 전쟁 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적군 와해 공작과 정보 공작도 더욱 과감무쌍하게 벌려나갔다. 그는 괴뢰 국방부의 각종 각 병종 사령부, 괴뢰부 사단들은 물론 그 아래 연대, 대대와 헌병대 사관학교, 육군 정보국 등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조직선을 누리고 적군 와해 공작과 정보 공작을 정격전으로 벌였다. 이거는 국군을 와해하는 공작을 했다는 거고요. 요 밑에는 그 경찰을 와해하기 위해 가지고 했고 경찰하고 외교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간첩들을 심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1948, 9년 8월에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장개석하고 그 우리나라 지금 진해 지금 해군사관학교 안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태평양 동맹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거기 그 정자에 가면은 이 장개석이 앉았던 자리에 가지고 비석이 있어요. 장개석이 방귀 꼈던 거죠. 그 태평양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북한에 다 흘러갔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네.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똑같죠. 왜냐면 지금 뭐 청와대에도 지금 경찰을 뭐 적폐 청산하는 그죠. 예. 여기도 마지막에 경찰 나오네. 네. 그죠. 경찰도 나오고 이 보시죠. 괴뢰정부와 괴뢰경찰, 괴뢰정보개통, 심지어 남조선 주둔 미군 부대들과 서울주재 미군 총사령관이며 장개석의 영사관, 중국 영사관이죠. 그리고 일본, 홍콩 등 해외까지 정보 조직선을 그물처럼 펼쳐놓고 적들의 정치, 군사, 경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여 보고했다.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가 지금 외교장관이니까 한국의 외교 관련 이런 기밀들은 북한에 다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경찰도 무력시키고 국정은 무력화시키고 그러니까. 군대 무력화시키고 박찬주 대장도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무력화시키고 지금 정의당이 그 뭐 북한 찬양하고 사드 반대하고 있고 그렇죠. 또 통진당국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가 중국 가가지고 순망치 한중 관계가 순망치 아니라고 뭐 그런 이야기했던 거. 미친 여자. 예? 야 이게 역사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죽으려고 하면 진짜 뭔 짓을 못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목사가 간첩 활동을 해가지고 탈북 운동가로 위장해서 PC방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국정원이 덮쳐가 잡았어요. PC방에서 접선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과 기무사를 해체하는 이유는 위장 간첩을 색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자 보십시오. 죽은 통진강이 산 국정을 잡다. 국정원 개혁위원장이 정해군데 이 사람 한반도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지금 대공수사권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통진당을 지금 대리복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노당 안에서도 이게 지금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통진당은 해산돼서나 통진당적 사고는 번성하고 있다. 경기 동구연합에는 민주노동당 시절 정책위원장을 지낸 이용대라는 거물이 있었다. 이 전 위원장은 1912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건이 터지기 전 몸이 아파 일선에서 물러왔다. 그는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핵은 북한의 자위를 위한 무기이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한반도가 긴장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뭐 당시 이런 주장은 민노당 내부에서조차 종북 논란을 촉발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유사한 주장을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하고 있다. 이런 했어요. 그 민노당 안에서도 저런 이야기 하면 종북이 했는데 지금 문재인의 외교안보 특보가 문정인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특별활동비가 삭감이 680억 삭감됐고요. 대공수사권 폐지가 됐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개혁은 북한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문장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을 영수증 처리를 하라고 그러네. 투명한 회계를 원해요. 자,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를 삭제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 하부기관으로 만들려는 개수작이죠. 추미애가 중국 공산당 그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은 추미애도 공산당원이고 그 고위급 간부죠. 그 고위급 간부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당 하부기관으로 국정원을 만들어 정보 수집만 하라는 거죠. 그쵸. 수집만 하면은 빼가지고 중국 정부에다가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외안보 정보원 저거 해석하면 ISIS라고 봐요. 그죠. 그 국정원 이름이 ISIS.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첩보 업무를 안 하고 테러리스트로 이제 지금을 변경하겠다는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아 참네. 네. 영어 또 기무사 해체하고 심리전단 정보사 다 뭐 해체할 모양이네. 그 방첩 대북 정보 전문가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일을 더 잘하겠다는 소리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기가 차는 노릇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통진당 해산했던 법무부 팀장 좌천됐고요. 청와대 비서실장 끝까지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북한에 있는 사람이 이 임종석이 이 개자식한테 끝까지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지령하는 거예요. 이 전화 받고 있는 영상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서 한국에서 반체제 운동하고 임수경이가 민주당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북한에 갔는데 그거를 북한에 보낸 게 이 새끼예요. 그래가지고 임수경이가 김일성 아버지하고 찬양하고 내려왔는데 그런 새끼가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한국의 모든 정보가 북한에 다 넘어간다고 봐야죠. 이 개자식들아. 이 사람 전혀 안 했죠. 안 했죠? 그 문제 있죠. 문제 있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주변에 아시잖아요. 누가 문재인 지지자인지. 보면 너 왜 추미애는 중국 공산당 고위급 회담에 가느냐, 너가 공산당이냐 하고 물어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하고 똑같은가 하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이래도 안 보이십니까? 글쎄요. 조국 민정수 사회주의 산호맹이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이거 이런 새끼들 다 북한에 지원금 받고 활동한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은 사회주의 혁명을 하다 구속된 전과자의 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한테 아들이 있으면 아빠 공산당 똘마니 짓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하고 이거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볼까요? 조직원이 결의서를 쓴 건데 산호맹 조직원이 결의서를 쓴 건데 여기 보시면 볼셰비키 혁명 볼셰비키 이 구소련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북한 지령을 받는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수호자가 될 것인가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냥 월급쟁이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도 뭐. 그렇죠. 임종석이 북한은 월북 영웅 임기 때 뭐 혁명상 받았고 총리실 이적 단체 간부가 지금 고위임 공무원에 임명했고요. 이 사람은 그 테러 방지법 반대하면서 눈물을 호소한 거 아닙니까? 박사님 테러 방지법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네, 저 사람들한테 이게 돈 때문인가? 자금 추적권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이 중국에서 자기 친인척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한국으로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정치인들의 후원금으로 들어가든지 후원 조직을 꾸리는데 사용된다고. 그거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똑같아요. 많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게 이 테러 방지법에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딱 되면은 자기가 이제 구속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돼버리니까 그 테러 방지법을 집행하는 국정을 무력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고 자유한국당에서 야당 쪽으로 이거 못 막았어요. 숫자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응? 아니 그러니까 통과됐어요.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 통과는 됐는데 국정원이 무력화돼 버렸잖아요. 예. 법은 통과되는데 도둑을 잡을 수 있기는 됐는데 도둑을 잡는 기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문제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왜
테러리스트를 잡는 테러 방지법을 반대했는지 아시겠죠? 북한에서 돈 들어오고 중국에서 자금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추적당할까 겁이 나니까는 울고 저지랄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도 많이 쓰게 이 요즘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어제 뉴스에 봤더니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대대적인 이제 검열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우리가 떠들어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또 뭐 많이 보십시오.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죠. 안 했던 것 뿐이죠. 그냥. 그러니까 아마도 그 박사님이 계속 떠들어가지고 그 얘들 다 망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추적하면 얘들 돈 받은 거 이제 다 뽀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신문을 그 명분은 뭐냐면 네.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과세를 한답니다. 근데 과세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얼마인데요? 거의 뭐 다 본전 날아갈 정도로 과세 내고 또 벌금까지 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전도 못 찾을 거예요. 그러면 감옥도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죠. 네 그냥 돈 이거 털래 아니면 감옥 갈래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결국 그 비트코인 돈도 다 놓고 나와야 돼. 빈손으로 나와야 될 정도의 예.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치인들 그런 거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자료도 뭐 뉴욕 타임즈에 탁탁 터뜨릴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그게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많이 갑니다. 네. 꽁치기 위해서. 네. 근데 왜 미국으로 꽁치냐면 거기에 자식들이 많거든요. 그냥 날로 다 털어먹는 거네. 그렇죠. 유학 자금이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네. 예. 아무튼간에 CIA 요원이 보고 있는 본사의 직원 여러분들은 이 양반들이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저기 돈 받은 것들 한번 털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저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폭스 TV에 한번 때리면 되겠구만. 뭐 괜찮아요. 뭐 스노든이 만드는 뭐 예. 공개해서 파일이라든가 많잖아요 그런 거. 스노든 그 위키리스트. 그렇죠 위키리스트. 근데 스노든은 이중간첩인가요? 아니 뭐 그건 저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좋은 정보가 많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양반들 돈 받은 출처가 스노든이 터뜨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자, 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놈 같은데 누구?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비슷한 얼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개자식이 이 간첩 새끼인가 이거?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간첩인 것 같아요. 국정원 해체를 피켓을 대면은 그 어떻게 민주주의가 회복됩니까? 인민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지. 저는 뭐 대한민국 대통령을 욕한 바가 없어요. 이 개새끼인 것 같아. 침을 한번 뱉어줘야 되는데 이 신부 새끼들 땡초들 이 뭐예요? 통진당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간첩이라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하는 새끼죠? 여기서 많이 본 새끼인데 이거. 대통령이랑 닮았네요. 개 끌고 다니는 새끼들하고 비슷한 것 같네. 이 새끼는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중국 애들이 후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중국 애들이 후원하는 프로그램 그 중국 그 무슨 여자하고 중국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가 살고 하는 그 프로그램 말이죠. 그 프로그램에 꼽사리를 끼워 나오는데 아니 그 시장이 그러면은 맨날 촬영하면은 그 시장 업무는 언제 보는 겁니까? 시정 업무는 뭐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보겠죠. 원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과 부가 있는데 네. 부가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보다 부시장의 권력이 있다든가 이런 관계죠. 그러면 시장은 그냥 얼굴마담이고 그렇죠. 부시장이 다 그냥 시장은 연예인이네요 그냥. 원래 본인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쇼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게 본인의 업무네. 그렇죠. 본인의 업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걸 몰랐네. 어쨌든 간에 이런 개자식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설마 안철수는 아니겠죠? 안철수인가요? 많이 본 것 같은데? 닮았는데? 설마 안철수가 이런 이 개새끼들하고 놀겠어요.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는 사드 배치 반대를 이런 개새끼들이 지금 뭐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요런 거는 CIA에다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고하면 많이 신고하실 수 있도록 CIA 요원들이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찾아가야 될 겁니다. 이거 2013년도부터 이 기획을 한 거예요, 이 새끼들이. 부지런하네. 통진당 해산 반대했고, 문희 변호한 공안사범이 사면해주니까 통진당 핵심으로 들어갔고. 박사님 이거 영상 한 편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죠. 예.
잠시만 기다려. 전대비라는 게 이적 단체 한총련의 전신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이 이끈 1980년대 학생 운동 조직입니다. 임종석이 전대 의장으로서 임수경을 북한에 보냈어요. 어떤 거죠? 아이고. 이거 55. 55페이지. 하여튼 국민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래 될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 더불어민주당 그 당원 여러분 지금 반성하셔야 돼요. 이게 중국 공산당이고 북한 공산당이지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저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반성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방송 보시는 국민들은 주변에 민주당 지지자들 있으면 이거 보여주고 야 너 공산당이냐 하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추미애가 중국 공산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가 하고 좀 물어보십시오. 그거 안 물어보시면은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게 청와대 조직부입니다 이게. 맞네. 예. 언제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다 모아냈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거 미국 CIA에다가 좀 신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 자,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북한 미사일 추적하고 있는데 이 대공수 사건이 모두 지금 폐지했으면 그럼 대공수는 누가 합니까, 박사님? 이제는 뭐 박사님이 해야 되고. 저요? 우리는 대남 선전 선동. 제가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용용을 줘야지 이제. 어디다 줘야 되나? 미국에다 줘야 되나? 큰일 났어요 진짜. 참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자, 이 미국에 계시는, 본사에 계시는 우리 CIA 요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북한의 소형화된 핵이 국내에 반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박사님 이야기들, 어디 평택 아파트, 주한미군 기지 근처에 아파트 이런데, 뭐 공사장 이런데 지하실에다 넣고 터뜨리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미군 기지에서 산을 넘어가면 옆에다 대형 평택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네. 중국 자본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애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예. 미사일 깔고 아파트 건설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타임머신 딱 해버리면. 뭐 그게 원격 조정 가능하니까. 네. 네. 그러면 미군 기지가 한 방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한 6개월 있다가 터지면은 이게 누가 자극 공작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르죠. 그리고 핵이 터지면 평택 LNG 기지 다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맞은편에 또 있는 그 대산의 원유 공장 기지가 있다고. 뭐 그런 것들을 뭐 또 다 타격을 입을 수가 있을 거고. LNG 기지도 있지만 LNG를 실은 선박들이 끊임없이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리면은 우리나라 경기 남부, 충북 이쪽은 싹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 후폭풍 때문에 경기 오산에 있는 그 미군 공군 기지도 초토화되는 거고. 당연하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IA 본사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소형 핵이 만일에 국내로 반입돼가지고 한국 상선에 실린 다음 미국의 재미 종국들에게 반입이 돼가지고 롱비치 그 롱비치면 LA죠. 거기서 팍 터지는 경우 항구 안에서 항구 안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이 아시아 태평양 항로가 마비가 돼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1대1로를 마비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이 무역 루트 항로를 갖다가
마비를 시키면서 미국의 패권을 갖다가 주저앉히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뭔지 못하겠습니까? 자, 이 방송은 이 미국의 CIA 요원들한테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 계시는 민간 요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구글 네. 유튜브랑 구글 연동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AI가 이제는 동영상도 인식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이게 성 기자님 자꾸 CIA 발음을 하면요 자동 인식해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 이 얘기를 왜 하지? 맞더라고요. AI가 분리해서 이메일을 보내요. 이 방송은 자꾸 CIA란 발음을 한다. ICC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게 내가 그거는 비공개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무슨 비공개는 비겁하게. 뭐 어쨌든 간에. 그 보고 또 후원금을 보내야지 CIA. 이 문재인이가 그 북측 이모를 만났는데 2004년 7월달에 금강산에서 이 아줌마가 이모 일반인 같습니까? 이거 나는 솔직히 일반인의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생겼나 그래요. 저 머리만 빼고 온 남자같이 생겼어요. 근데 북한이 문재인 이모를 벌모로 문재인을 협박하면 어찌 되는 겁니까? 작살나. 국정원 기무사 해체하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북한이 만든 소형 핵 미국에서 터뜨려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저번엔 다행히 푸틴이 미국한테 알려줘가지고 넘어갔지만 네. 모르죠 이번에는. 그죠. CIA. 왜 이렇게 진짜. 나 이거 비겁하네 진짜. 뭐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정보를 알려줬으니까 정보 수집했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야. 껌가방이 빨리 오기를. 비겁한 새끼들 진짜 저끼리 다 쳐먹고. 흥진호 선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GPS를 끄고 북한에 해역 갔다는데 GPS를 끈다는 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눈 감고 운전하는 거 똑같거든요. 운전 잘하나 보죠. 칼에 있어. 근데 흥진호 선원들이 북한에서 룸 서비스를 받았대요. 어떤 룸 서비스 진짜? 위에는 없었대요. 그냥 위에는 없겠죠. 룸 서비스에 위에가 어디 있겠어요. 자 여기서 또 이게 CIA를 잘 봐야 된다. CIA 세 번. 진짜.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화폐를 제조하는 동판이 북한에 넘어갔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국이 돈을 못 주게 하니까 얘딱 동판이다. 동판 너가 찍어라 북한에서. 대박이죠.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화폐를 만드는 종이가 북한에 넘어갔다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한국에 돈이나 5만원짜리나 슈퍼노트 그 100달러짜리 막 찍어내면 되는 거죠. 잉크도 보내줘야 되는데. 뭐 인구도 넘어갔을 수가 있고. 바쁘네 얘들 진짜. 이래 되면은 한국 경제가 혼란이 되고 미국 경기도 혼란이 되고 한국을 통해 가지고 이 위조 달러가 유통되는 창구로서 한국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해체가 돼 버리니까는 이거 조사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에서 자금이 왔다면 지금은 중국에서 자금이 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무슨 뭐 바다 이야기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국민들 돈을 다 삥 뜯은 다음에 그런 걸로 지금 좌파들 이 공작 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MB가 평창 올림픽을 따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전부 이권을 갖다가 중국에 다 주고 있어요. 한국에 뭐 평창 패딩? 그거는 누구야 신원통상인가 거기서 누구야 그 문성근이 친구가 거기 사장이더만. 그래 주가가 주식이 40%가 뛰었다고 기사 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 이권을 준다고 하면은 주가가 뛸 거 뻔히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좌파들이 또 주가 조작하는 거죠. 그 주식사도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네. 그죠? 그 평창 패딩은 또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런 데서 만들더라고. 그 화교들 또 중국하고 그죠? 중국이죠. 중국 너무 좋아해요. 모든 이권을 중국에 넘기면은 미국이 참가하겠습니까? 평창 올림픽에? 안 하죠. 아마 이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 북한 칠 것 같은데. 요즘 겨울 날씨가 추운데 저는 새들이 감기 걸릴까봐 되게 걱정됩니다 지금. 조류가 독감 걸렸네? 그러니까 새들이 감기 걸릴까봐 되게 지금. 갑자기 조심하세요. 갑자기 죽음의 백조가 확 평창 쪽으로 날아가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평창에 지금 AI가 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AI를 그 핑계로 뭐 안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왜냐면 올림픽 끝나고 나서도 계속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네. 그 선수들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식중독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럼 이거 지금 CIA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 거기다 CIA는 바로 왜 갖고 하는 거야 진짜. 나는 그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순수하게 예. 그 외국 선수들을 예.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아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해야 돼요. 예. 특히 새들 조심해야 돼. 새들 감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의 그 아이스하키 팀도 협회에서도 안 올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왜 러시아가 또 빼지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박사님이 지난번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벌써 한 편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한편에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유가를 올려줬다. 관계가 개선된다. 관계가 개선된다. 러시아하고 미국과 관계가 개선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의 아이스하키 팀이 한국에 평창에 안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팀 안 오면은 별로 볼 게 없어져요. 끝나는 거지 뭐 사실. 이런 거 뭐. 긁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봐야 된다 말이지 그러면. 그게 뭐가 재밌는 거? 응? 큰일 났다 이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쟁 터지고 하면 그거 빌미로 안 오지 싶어요. 왜 이렇게 전쟁이 터진다고 확증을 지금 짓고 중국에 10원짜리도 하나 안 주겠다는 게 트럼프의 정책인데 아, 당연하죠. 이 모든 이권이 중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오겠냐고요. 큰일 났네 진짜. 네. 응?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사 직원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북한에다가 지금 2,400억 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그리고 이 노무현은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저기 북한에다가 이 지금 자료를 팔아먹었어요. 국가 기밀 팔아먹고 국가 기밀 팔아먹는 거는 민주당의 전통이에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저기 반도체 기술 제조 공정도 다 제조 공정을 또 언론에 다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치. 중국에 넘어간 거죠. 그럼. 한중 관계를 중한 관계라고 하고 있어요. 청와대는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간첩이라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이렇게 망신 주는 거 똑같죠. 이 패턴이. 니제를 네가 알렸다. 착착착 때리고 있어. 북한한테 왜 그랬어? 더불어민주당 똑같죠. 국정원은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적 활동 대간첩 작전 하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싹 다 잡혀가는 거 이 만평입니다. 이크창이 사드 언급하니까 사드 주역 구속됐다. 뭐 결국 MB가 압력 넣어가지고 풀려나긴 이 이런 사람들 서천호 국정원 2차장, 장호중 부산지검장 이 통진당 해산 주역들 다 잡혀갔어요. 이건 민주당 전 국회의원인데 이 지금 이런 애를 국회의원을 줬다고. 이런 거 보면 적폐청산은 우파 학살극이고 북한식 인민재판이고 사회주의 혁명이고 북한식 공개처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죠? 여기 청와대 토론방에 보시면 전국 15만 경찰을 범죄 전문 조직으로 몰아가는 청와대 해가지고 범죄 조직 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 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살인 사역과 진급을 위한 인권 유린국이며 전부 다 이 대한민국의 경찰을 욕하는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 성시행이 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경찰이 아니 성식이 아니라 성시백이. 성시백. 이게 성시백 너무 많네 진짜. 성식이 하면 큰일 나. 그래? 성시백. 그러니까 노건호 유학자금 송금에 국정원 개입한 거 이거는 왜 수사를 안 하냐고 이거. 예. 이거 잡아가야지.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그를 보시는 분들은 청와대 토론방에 노무현 아들의 구속 수사 이거 유학 자금 국정원이 개입한 거 이 구속 수사를 청원한다고 빨리 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권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권 바뀌면 다 뒤지는 거야. 여자 한미프테이 폐기하자고 했고 통일부는 종교적 목적이다. 생수하고 그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세례의식이나 보죠.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참 기가 찹니다. 대통령 되면 미국보다 북한 먼저 가겠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농협은행이 그거 100억 과징금 맞았더만요 미국에서. 그래요? 왜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 분석은 한국의 농협이 한국에 세금을 다 걷지 않습니까? 세금 걷는 창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한테 직접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서서히 이제 쪼여온다는 거죠. 그래도 왜 허구만 하는 게 농협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이 농촌이라서 그런가? 농촌? 예.
농민들. 아니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 그 전라도에서 트랙터 몰고 서울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미 FTA를 할 때 아마도 미국이 이렇게 하지 않겠나 싶어요. 저기 그거를 하라고 보조금 농어촌 보조금을 다 없애라고 압력을 넣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농민들 다 죽는 거죠. 그렇죠. 공정무역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이제 아장나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농산물을 더 많이 사가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이 더 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문재인의 지지 기반을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방송을 CIA가 보면 어쩌지? 괜찮아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뭐 보수 불태우자 발언 이런 거 했죠. 지금 이승만 지금 여기 검찰, 경찰, 국정원 총동원해가지고 이 보수적인 사람들을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법원, 국회, 언론, 민간합동조사위원회, 시민단체 등 공권력과 촛불 세력을 총동원하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장관, 국정원, 군, 정치인, 지방단체장, 정재인, 애국단체 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고소고발, 특검, 감사, 조사, 청문회, 진상조사 등을 실시하여 발부세군하겠다는 게 이게 살생부고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 때 원래 다 공산할 때 저런 거 했어요. 네. 네. 옛날에 그 북한 인민위원회가 들어서가 이런 식으로 다 잡아들인 거 아닙니까? 이 새끼는 뭐하는 새끼인지. 북한 핵보유 증거 없다. 노무현이가 이랬네요.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개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좌파정부. 노무현이가 인민은 위대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간접 새끼들이 대통령을 했구만. 국민은 위대하다는 말 안 하고 북한 용어 인민은 위대하다는 말을 해.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정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다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하야 요구할 때 여자들이 나왔다고 애들이 나오고 그 당시에 여성이라는 거는 인권이 지금이야 여성 인권이라는 게 있지만 이 당시는 그냥 짐승하고 똑같았다고요. 그냥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가 있냐면요. 첫째 딸은 살림미천이라고 했어요. 팔았다고. 돈 받고 팔았다고요. 그 정도로 여성 인권이라는 게 없었는데 여자들이 학교를 다녔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데모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 당시에 성시배기가 돈 뿌려가지고 다 매수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공장 요원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을 끄집어 내린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죠. 애들이 뭔데 이래 알고 나옵니까? 보십시오. 이거는 장갑차를 탈취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있다고 5.18 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국민들은 이승만을 왕으로 생각했는데 부정선거가 몰아내어 민주정의 발언했자 부정선거가 뭔지도 몰랐고 민주주의, 민주정의 이런 게 뭔지도 몰랐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요. 근데 이렇게 몰려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그런 걸 한다고 이걸 학생들 또 여학생들. 그러니까 이때 이 4.19도 북한의 정치 자금들이 얼마나 이 밑바닥에 풀렸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이 민주정부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정부는 북한에서 진짜 옛날에 자금 지원받았고 지금은 중국에서 자금 지원받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 탈북민들에게 돈 뿌려져 중국 금융다단계 회사 K구역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권 유명무실해진다. 이게 또 기사를 한강덕 예비역 소장님이 기사를 쓰셨는데 한국권 6.25 발발 사실 사전에 알고도 비상경계령 해제 등 이상한 행동했다. 보시면 이게 10개입니다. 일선부대의 남침 징후 보고를 군수뇌부에서 묵살내시 무시했다. 6.25 발발 2주 전에 단행된 각급 주요 지휘관의 대규모 인사이동. 세 번째, 6월 13일에서 20일간에 단행된 전후방 부대의 대대적인 교체. 지금 막 교체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고 있죠. 박찬주 대장 끌어내리고 있고 6월 11일부터 발령되어 있던 비상경계령이 6월 24일 00시에 이제 6월 25일 04시에 이게 북한군을 쳐들어옵니다. 4시간 전에 비상경계령 해제해버린 거예요. 6월 24일 저녁에 개최된 육군 장교 클럽에서 고급 장교 댄스 파티 24일 저녁에 술 먹고 다 재운 거예요. 고급 장교들을. 서울로 폭방으로의 축차적 병력 투입으로 불필요한 희생 발생 초래 6월 25일에서 27일간의 국군 후퇴를 반격 북진 중으로 허위 보도한 중앙방송 아까 성시백이 만든
방송 아닙니까? 중앙방송이. 어. 한강교의 조기 폭파 단행, 한강교를 폭파한 공병감 최창식 대령의 조기 사형 집행. 이상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성시백이 그 활동 상황을 보면은 다 군하고 다 장악했다고 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얘들이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광화문에 나왔던 애들인데 얘들이 통진당이 얘들 간부라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4.19 때 울릉도 간첩단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각종 반정부 투쟁, 5.18 광주 사태, 광우병,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등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 아닐까요? 돈이 있어야지 뭐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북한 교과서에서 남한의 민주화는 김일성 교시에 따른 거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작했다는 거 나오잖아요. 북한은 우리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하시고.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